네,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과학의 적용 가능성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은섭입니다. 네,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 그 수원시 두드림 센터라는 그 기후변화 센터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됐고, 그래서 우선 수원시 기후변화의 피해 사례부터 확인을 해 봤습니다. 그래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원시의 기후변화 피해 사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 사례는 적었으나, 이제 보시면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고, 최근 이제 폭염 및 이제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는 폭염뿐만 아니라 뭐 미세먼지 집중호우도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러한 기후변화의 인식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이제 효율적인지, 또 혹은 이러한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았습니다. 그래서 뭐 다양한 기후변화의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희는 폭염, 특히 이제 도시 열섬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, 이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. 이런 포커스를 맞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수원시에서는 크게 이제 기후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AWS 데이터랑 ASOS 데이터라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이 두 가지인데,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이나 아니면은 폭염 특보, 저희가 받고 있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두 데이터에 취득된 값에 의해서 시민들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한계점이 뭐냐면, 수원시에서 그러니까 이 측정 지점과의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데이터에 의존해서 뭐 폭염특보라든지 이런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고, 이런 한계점을 우리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시민과학이라는 플랫폼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. 그 시민과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, 특히 생태 분야, 그리고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온도도 이제 시민들이 다 같이 이제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. 특히 이 수원시 도시 온도 측정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고,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시민들의 데이터가 정확한가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 질문은 시민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은가, 또 혹은 신뢰성이 낮을 때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, 만약에 진행이 되었을 때 연구 분석을 위한 시민 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번 연구에서 진행을 해봐왔습니다. 시민들의 측정 데이터는 총 2018년에서 2020년으로 3년간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, 이제 다만 이제 여름 기간에서만 수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수집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그 신뢰성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. 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AWS,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이제 비교를 하고, 두 번째는 이제 온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토지 피복의 이용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고, 세 번째는 그 시민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보관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검증을 했습니다. 이제 검증 결과입니다. 그 AWS의 거리에 따라서 시민들이 측정한 데이터의 유효성이 뭐 가까울수록 더 높게 더 나타났고, 그리고 여기서 4km에서 5km가 넘어갈 때 뭔가 이러한 그 R스퀘어 값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서 이제 R스퀘어 4km에서 5km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, 사실 4km까지는 뭔가 시민들의 데이터가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, 또한 이제 그러니까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이제 대두되면서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민들의 측정 장소를 총 범위를 4km로 두고 이제 측정하는 범위가 겹치지 않게 또 이러한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제 2018년, 2019년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2018년보다 2019년의 데이터가 좀 더 유효하다고 느꼈고, 이건 이제 Z 검증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토지 이용과 이제
네, 보관법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했고, 이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유효성을 확인을 했으나 이제 낮 기간보다는 이 밤의 데이터가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. 이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한계점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시민들이 측정을 할 때 센서 데이터가 아닌 온도계 데이터로 측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이런 나무 온도계 측정 같은 경우는 이게 태양의 일사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어도 3에서 5분간 정도의 그 대기 장소에서 머물렀다가 측정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그러한 그 더위 속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이제 뭐 1분 아니면 혹은 잠깐 나가서 측정하고 나가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시민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열지도 그리기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불투수층 표면이 투수층보다 더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뭐 선행 연구 사례나 그렇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광교산이 있는 지역에 같은 경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산도 많고 그 다음에 하천도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는 온도가 낮게 나타나야 되는데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런 몇 가지의 포인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뭔가 불확실하다 아니면 혹은 시민들의 측정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이 부분이 왜 높게 나타난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온도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러한 그 기존에 이제까지는 시민들의 유효성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다면 과연 이러한 수집한 시민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. 근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54일이라는 그 장마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온도 데이터가 온도 값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분석을 했을 때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시 열섬 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. 이 도시 열섬 강도는 도시 지역과 이제 가장 낮은,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것 같은 농촌 지역을 뺀 값인데요. 사실 이 도시 열섬 강도에서 낮 데이터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. 특히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, 이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장마 기간으로서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낮 기간 동안에서는 이제 저장되는 열이나 아니면 현열 부분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하지만 이 밤 온도를 봤을 때는 2018년보다 2020년 7월까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시민들 데이터를 가지고 분과법을 한 맵핑인데요.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낮 기간 동안에서는 이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없고 되게 불규칙적으로 매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뭔가 밤의 매핑 온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결론입니다. 시민들의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5도에서 6도 정도 높은 시민들의 데이터는 제외를 했습니다. 그런 제외를 하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효 검증을 했을 때 보다 높은 정확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, 또한 시민들의 데이터의 유효 거리를 4km로 설정을 하면서 시민들의 측정, 시민들이 측정을 할 때 이제 범위가 겹치지 않게 4km 간격으로 측정을 하라라는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고, 또한 낮보다 밤의 데이터의 유효성이 높은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나무 온도계뿐만 아니라 이제 저렴한 센서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